안녕하세요. 네, 가족들이랑 일주 정도 동부로 로드트립을 다녀오느라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총 2,400마일 정도를 다녀왔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00km가 좀 안 되는 거리네요. 여긴 이미 백신을 많이 맞아서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여행 중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느라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1년 반 만에 여행을 하는 거라서 많이 설레고 좀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때가 있고 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나 이제 대학원 과정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타입의 일들을 만나서 좌절하고 극복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대학원 뿐만이 아니라 학위를 받고 나면은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남은 여생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지내게 되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전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목표점을 향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빨리 뛰어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인생이나 연구의 마라톤 같은 경우는 빨리 뛰어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끝까지 자기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나이 70 넘으신 노 교수님들도 많죠. 제 지도 교수님은 70년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세요. 제가 대학원생이던 시절에도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노트를 만드셨고요. 학생들 지도하고 제안서 쓰시고 논문 리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은 안 나와도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이제 강의 준비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소의 제 보스도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박사 후 경력만 따졌을 때도 현재까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연구 지도하고 발표하고 제안서 쓰고 연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논의하고 하나를 끝내고 다른 하나의 연구를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물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연구들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그 연구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른 연구자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슬럼프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 한결같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학원 과정 기간 몇 년 동안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연구하고 티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2010년도에 미국에 온 이후에 4년 반 정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소에서 만 6년 정도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막 연구 경력으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들은 자주 있었긴 했지만 누군가 만약에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현재 제 보스가 어떻게 슬럼프 없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어떻게 슬럼프 없이 제 마라톤에서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전혀 일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좀 느긋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은 슬럼프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자기만의 루틴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집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안 나가고. 그래도 저는 제가 정한 나름의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2층 침실에서 1층 오피스로, 다시 1층 오피스에서 2층 침실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회사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에도 제 나름의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보통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회사를 가게 되면은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그날 하루에 할 일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런 의식을 행하죠.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면서 오후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도 교수님도 주말 되면은 꼭 하루 정도는 학교에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주중에 학생들 뭐 가르치고 뭐 오피스 아워 갖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기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교수님만의 루틴으로 주말에 학교 나오는 걸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무 시간이 플렉스블한 거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특히나 육아 같은 곳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플렉스블한 상황에 개인을 던져두게 되면은 결과가 꼭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사람 기본 습성상 좀 미루게 되죠. 아침에 7시까지 회사에 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7시까지 가겠지만, 아침에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하면은 7시까지 굳이 가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만 자기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사람이 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되면은 또 자책하게 되고 더 일할 힘을 잃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자꾸 처지게 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슬럼프라고 하죠.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가 스스로에게 암시를 해요. 아, 나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어지간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교수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나 연구원이란 직업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시간은 자기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이제 확보를 해놓고서도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루틴의 힘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되면은 뭐라도 하게 돼요. 한 예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새벽에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 아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임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몇 달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하고 싶은 공부 아니면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며칠 만에 포기해버릴까봐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시간 동안 하는 것 뿐이죠. 제 아내가 그걸로 얻은 결과는 최소 하루 2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퇴근 시간을 나름 정해서 그 시간을 지켰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야속하다고 했을 만큼 그 시간은 꼭 지키고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절대적으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 혹은 훌륭한 연구원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는 게 많고 이뤄낸 성과가 많을까 라고 놀라실 텐데, 사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쏟는 시간에 더 놀라게 됩니다.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랑 노력은 쌓이면 굉장히 힘이 강해져요. 반대로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을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언젠가 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온 많은 자기 개발서들, 뭐 아침형 인간이 되라, 뭐 저녁에 공부해라, 몰입해서 공부해라, 그런 책들 보면은 결국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하라는 거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뭐 스트레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같지만 굉장히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사람을 슬럼프에 빠뜨릴 수 있죠. 앞서 이제 루틴을 정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쌓이고 성과가 나지 않아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번아웃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내부의 찬 압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는 업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내 일도 같이 끝나는. 하지만 이제 연구 직종은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에 예를 들면은 한 10 정도만큼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목요일까지 한 반 정도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날 나머지 5만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10이라고 말씀드린 그 일도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만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5만큼을 하겠다고 하고서 그거보다 더 적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성과 면에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개인 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뉴얼대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뭐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좀 더 빨리 끝내고 혹은 누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실수가 있고 하지만 결과로 드러나는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있어서는 같은 연구 장비로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결과인 논문을 놓고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욕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낼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잘해내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거고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느슨하게 두면은 계속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내가 능력이 10인데 15 정도만큼을 해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가 15 정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되면은 자기를 좀 더 푸시해서 자기를 2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이 10 정도 되는데 자기 계획을 15만큼 세우고 열심히 해서 한 12 정도만큼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을 더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가 15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3만큼을 더 못했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과로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말이 돼서도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야 너는 15만큼은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을 비난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15라는 계획을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받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때보다 좀 일을 많이 하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더 바쁜 주도 있고 심지어 더 바쁜 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365일을 그렇게 굴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15 중에 12만큼 했다고 아쉬워하기보다 내가 12만큼 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을 해주고 설사 자기가 10만큼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번 계획보다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자기에게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쌓인 압력을 적절히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르겠죠. 누구는 사람들을 만나서 적절히 수다를 떨어야 되고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당장 바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바쁜 일을 놔두고서 잠깐 바다 보러 가자면서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서 떠났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가까운 거리에 가서 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하면은 대신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긴 했어요. 이번 가족 여행도 바쁜 기간 중에 한 주 빼서 다녀왔어요. 안타깝게도 영국 특성상 휴가를 가게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워주지 않아요. 제가 남겨둔 일은 그대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제가 돌아오게 되면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일의 부담을 줄여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과 일을 놓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셔야 돼요.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여행만 다닌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요. 반대로 일을 120% 효율로 1년 365일 돌려서 성과를 많이 내고 졸업을 빨리 하고 논문을 많이 쓴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말씀드리고 나니까 결국은 워라밸이 중요하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슬럼프 없이 여러분들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